군 입대 후의 공백기에도 팬미팅, 팬사인회, 방송 출연 등 그 어떤 홍보 활동도 없이 52만 장이라는 경이로운 음반 판매를 기록하고 거의 매주 새로운 노래를 선보이면서 그 노래들을 모두 음원 순위 상위권에 포진시키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 첫 팬미팅을 영화로 만든 팬무비 그대 고맙소는 2차례나 연장 상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도 극장을 찾지 않는 이 코로나19 시국에 말이죠. 네, 바로 노래하는 사람 김호중의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가요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갑니다. 음반 판매량이 나날이 줄어드는 요즘 우리 가수의 음반도 김호중처럼 하프 밀리언셀러가 될 수 있을까? 과연 군 미필인 우리 소속사 가수가 김호중처럼 군 입대 뒤에도 팬덤을 이어갈 수 있을까? 김호중 팬무비처럼 우리 팬무비도 연장 상영까지 하는 흥행을 할 수 있을까? SBS 플러스 김호중의 파트너 아무도 모르게의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장르를 불문한 가창력 갑인 가수가 과연 있을까? 수많은 연예계 기자들과 각 소속사 홍보팀, 대중문화예술 분야 평론가들이 그의 팬덤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김호중의 아리스처럼 철옹성 같은 팬덤 문화를 만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 분석 기사들을 봤습니다. 공통적인 얘기는 일단 김호중이 대중가수 성공의 세 박자를 모두 갖추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에게는 실력이 있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두 번째, 그에게는 스토리가 있다. 어려웠던 성장 배경, 스타킹 출연,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그만의 인생 얘기가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대국민 경연 프로를 통한 등장으로 내가 만든 스타라는 팬들의 애착이 존재한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미스테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안티 세력들의 엄청난 음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아리스라는 팬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 오히려 음해성 폭로 이전 2, 3만 명에 불과했던 팬클럽 회원 수가 그 이후 9만으로 늘어났죠. 이 중 상당수는 군 입대 이후에 늘어난 거고요. 팬클럽 가입보다 접근이 쉬운 유튜브 구독자는 2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 팬클럽 회원 상당수가 과거 디지털 기기와 전혀 친하지 않았었던 중장년층과 노년층이라는 점이 더욱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현재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제 유튜브 채널 안자비의 구독자는 대부분이 김호중 씨 팬인데요. 그 연령층만 봐도 65세 이상이 47%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을 네이버 카페로, 멜론 등의 음원 사이트로, 또 유튜브로 불러들이는 그의 마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전 김호중은 음악계의 백종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종원은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고 잘 만듭니다. 그 모든 음식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창조하고 쉬운 레시피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자신의 수입을 기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습니다. 한 끗 차이로 촌스러움을 벗어난 꾸미지 않은 푸근한 인간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더없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재능과 인간미, 그게 백종원과 김호중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김호중은 SBS 플러스 김호중의 파트너 아무도 모르게에서 그 매력을 모두 보여주고 있죠. 집밥 백선생, 골목식당, 만남의 광장 등에서 백종원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재능은 이미 수도 없이 검증된 거니까 일단은 김호중의 인간미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게 평론가들이 궁금해하는 마지막 한 가지 원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자면 본인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팬들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두 세력, TV조선과 극소수 안티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별함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김호중의 파트너 아무도 모르게가 요즘 인기입니다. 미디어 환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1%대 시청률이 뭐 대단한 거냐고 얘기하십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팬분들은 다 보셔서 알겠지만 SBS 플러스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 본방송을 송출한 뒤 바로 뒤이어서 재방송을 또 편성해 내보냅니다. 왜 방금 한 방송을 또다시 내보내는 걸까요? SBS 플러스가 게을러 빠진 바보여서일까요?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또 그 방송을 보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광고 수입을 놓치는 게 바보죠. 뿐인가요? 이 방송에서 김호중이 불렀던 노래들은 방송 직후 음원 형태로 온갖 경로에서 유통되면서 방송사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팬들이 누리는 기쁨은 덤이죠. 그런데 이 방송을 보다 보면 김호중이란 사람이 품성이 따스하다는 걸 넘어서 더없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회차에선가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김호중 본인도 정말 행복하게 노래를 한 날이 있었습니다. 모든 무대를 즐기는 김호중이지만 그 무대는 정말 특별했죠. 물론 그날의 다른 파트너들과도 멋진 노래를 선보였습니다만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케미라는 게 있잖아요. 화학적인 궁합? 그런 거죠. 성별이나 나이 차를 떠나서 유난히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김호중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그날 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견했을 김호중에게 김깍지라는 별명을 알려준 그 최상의 파트너 대신 다른 사람을 파트너로 선정한 거죠. 왜였을까요? 김호중이 그날 최종 파트너로 선택한 사람은 물론 노래 실력은 이 사람도 최고였습니다. 이 사람은 참 숫기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반대도 있다는 걸 김호중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넘쳐도 그 사람 성격으로는 험난한 연예계에서 발붙이기 참 힘들겠다 싶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 김호중과 최고의 노래 궁합을 보여준 분은 부침성이 아주 좋은 성격 미녀였습니다. 어디에 던져놔도 금세 친구 사귀고 자기 자리 잘 잡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네, 김호중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수지타산을 계산하기보다는 낯선 타인의 인생길을 그 행로까지 배려해주는 사람. 도대체 왜 아리스는 그토록 맹목적이냐고요? 김호중의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김호중의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노래에 맹목적으로 빠져든 사람들이란 거죠. 김호중이 뮤직 닥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 팬들을 더욱더 똘똘 뭉치게 해준 두 세력, TV조선과 극소수 안티들, 또 누구보다 특별한 김호중의 팬들에 대한 얘기는요, 2부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가요계의 새 기준이 되다 2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송구스러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는요, 저희 유튜버를 파트너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죠. 주신 댓글에 좋아요 빨리빨리 안 누르면요, 막 경고성 알림 날아와요. 또 이번 영상은 왜 아무도 안 보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온종일 혼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하는 걸 따박따박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 채널에도 멤버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 채널 제작비를 후원해 주시는 통로를 만든 거예요. 원고 쓰고 녹음하고 사진 자료 찾고 영상 자료 찾고 하는 건 제가 다 직접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사실 굉장히 심한 컴맹의 기계치라서 소정의 제작비를 내고 영상 편집을 따로 맡겨왔고요. 앞으로도 그래야만 하는데 사실 제작비의 10분의 1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죠. 그래서 혹시
안자비 채널 영상 제작에 후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제 채널 보시면 구독이라는 글자 옆에 가입이라는 글자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클릭하셔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게 원칙이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데는 멤버십 회원이거나 아니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나는 후원 못하는데 차별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모두가 소중한 구독자분들이십니다. 설사 구독을 안 하셨대도 보아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죠. 네, 그럼 안자비 채널에 후원 절차가 생겼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김호중, 가요계의 새 기준이 되다. 두 번째 이야기 최대한 일찍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만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